지난 시간에 감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에서 가장 핵심은 뭐였더냐 하면 감정이 기술적인 문제다. 그래서 초시계, 스탑워치하고 온도계가 필요하다. 그럼 어느 쪽에서 거의 해당되는 건 뭐냐 하면 언어 생활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대화잖아요. 거의 90%가 대화잖아요. 네.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능숙하게 잘하는가. 이 문제가 우리가 언어를 쓰면서 이제 감정을 전달할 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인 대화에 대해서 빨리 말씀드리고 또 언어에 대한 내과학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주로 그럼 대화는 어느 때 일어나느냐 하면 요즘은 뭐 식사 시간이나 얼굴 마주하고 있는 경우 혹은 전화 통화하는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하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크게 우리가 대화를 이야기하면 이제 호응을 잘하라. 그다음에 질문을 하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호응을 하는 것 속에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뭐 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전화를 해갖고 위안을 해주잖아요. 아, 그래,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들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굉장히 좀 말이 술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 굉장히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이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다른 환자의 예를 들어줘요. 아, 내가 내 친구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그 사람도 뭐 당신하고 비슷한 그런 위험한 암이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부분 그렇게 하면서 호응을 했다고 생각해요. 주제가 같으니까네. 주제가 같아도 호응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줄까요? 어떤 사람이 가서 에펠탑을 봤다고 막 그 불란서 갔던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나는 루브르 박물관 나도 갔다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호응처럼 보이죠? 그게 호응이 아닙니다. 내가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주도권을 내가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리얼하게 본 에펠탑을 설명하기도 전에 이야기는 루브르 박물관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는 나쁜 예, 하나는 좋은 예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대부분 말을 하는 중에 우리가 그 주도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 당기는 행위들이 많아요. 네. 그게 호응이란 탈을 쓰고 하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게 맞장구를 쳐줬는데 사실은 끝나고 나면 크게 이게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펠탑을 봤으면 내가 루브르 박물관을 봤던 걸 내가 리얼한 예가 많잖아요. 목구멍까지 이야기 나와도 그걸 억누르면서 그래, 당신이 봤던 에펠탑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그래서 가장 그 대화에 좋은 거는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계속 재밌게 자기가 리얼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요걸 뭐냐면 내 걸로 뺏어오는 걸 전환 반응이라 그래요. 그 다음 하나는 요게 진짜 호응이에요. 진짜 호응은 그 사람 사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경험했는 사례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럼 맞장구 치는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이 리얼하게 본 에펠탑은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